LPG냐, LNG냐, 아니면 그냥 일반 오일이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설명한 거 보면 그냥 이게 뭔지 몰라요. 자, 우리가 NFPA에 30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우리가 온도? 인화성이 있느냐, 아니면 위험하냐, 안 하냐, 그 기준이 뭐예요? 온도, 기준 온도가 몇 도시예요? 네? 인화점이 100도. 네, B점은 80. 자, 그러면 인화점 말고 네, 공부를 많이 하셔서 증발온도죠. 증발온도. 아니, 증발온도. 그러니까 우리가 증발온도라고 하면 보일링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를 몇 도시로 주시면 될까? 위험성. 위험하다, 안 하다. 여기 보면 환산하는 거 38도씨 정도. 왜 이렇게 할까요? 중요한 건 가장 기본이에요. 사실 뭐냐면 물줄이 됐습니다. 우리 집을 내기 온도가 한 38도예요. 38도 이상 되면 얘가 끓어버리면 바로 증발되니까 얘는 엄청나게 위험한 거고요. 증발이 안 된다는 뭐예요? 플래시파이어 그냥 이렇게 나오고 많은데 얘는 가스 상태를 바로 나오면 화재가 확 커지죠. 그래서 38도씩 기준으로 증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성치가 이 물성치를 관심 없이 보시고 그냥 위험물이니까 이거는 물을 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 이 위험 물질의 상태가 어떤 상태고 그 물질이 사실은 MSH 보시고 인화점이 얼마고 증발온도가 얼마고 그 다음에 보일링점 이런 것들을 다 관장을 하시면서 위험성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내냐 해외냐에 따라서 꼭 여러분들 알아보셔야 됩니다. 국내하고 해외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기준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내하고 해외를 구분하셔야 된다. 국내는 일단 최초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스시설물이다 그러면 액법보법을 보셔야 됩니다. 액법보법이 사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보다는 약간 완화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소방을 하지만 액법보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설비들 여러분들 물을 분무한다는 게 꼭 불을 끄기 위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재가 나면 얘네들 방어벽 하는 거죠. 냉각 설비입니다. 아니면 복사의 차단 설비. 지금 현재 LPG나 LNG나 이런 것들 액법보법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API나 이런 것들은요. 실제적으로는 이런 방어 설비가 많습니다. 불 끄는 설비보다. 왜냐하면 옆에 설비가 불이 나면 복사에 대해서 사실은 화재가 지금 현재 대부분이 이제 12.5kW, 12.4나 12.5kW, 12.4가 12.4kW 컴퓨터를 지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복사열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라디에이션이 일으켜가지고 복사열이 12.4kW 이상이 되면 기기가 고장나거나 파손이 났어요. 그게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고 그렇게 하라고 다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복사열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이제 다 우리가 검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오러 스프레이를 하는 거고 하여튼 지금 이제 액법이라고 하면 냉각 설비나 아니면 뭐 우리가 물분무 설비다 이런 것들이 불을 끄기 위한 것보다는 냉각을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꼭 좀 염두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소방이 화재를 하니 이제 그것도 같이 해라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키워먼트를 조사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나라에 어떤 설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설비 사용하게 됐죠? KFI 인증받은 설비를 사용하게 됐고요. 해외는 ULFM이 있겠죠. 대부분 ULFM입니다. 그래서 ULFM 저기 소련에 가면요,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의 인증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또 소련에 가면 또 서비를 잘해야 돼. 러시아에 가면 서비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ULFM을 받을 때도 있고, 걔네들은 좀 지맘대로 해요. ULFM 받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무조건 소련 걸 받아야 되는 데도 있고, 제품도 없는데 소련 인증을 받아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리큐먼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협의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 쿠웨이트나 이런 데는 뭘로 하냐면요. 사실은 뭐지?
쿠웨이트는 주로 갑자기 내가 리주이스인가 뭐 하여튼 그 업체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있는 업체들 우리 실반이나 아니면 앵거스 뭐 이런 데들 말고 그 업체만 선호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방사업 권한이기 때문에 또 그거 안 맞춰주면 리주리스인가 뭐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근데 실반이나 아니면 앵거스 제품 들어가게 되면 골차 되긴가 쿠웨이트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나라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사전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맞춰서 여러분들 들어가야 되고요. 사실은 대부분은 UAE나 이런 데는 상관없어요. UAE 데는 없는 제품이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큐먼트 혹시라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ITB라는 게 있는데요. 발주처에서 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발주처에서 스펙을 주는데요. 그 스펙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거기에 대부분은 이제 코드 앤 스탠다드에 이제 NFPA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코드는 마치 코드가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다 그냥 코드는 봐봐요. 우리 기본적으로 뭐 KFI 인증, 아니 KIF 인증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KIFI 뭐 스탠다드 따라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 그거는 스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NFPA 코드를 좀 지키면 되는구나. 인증받는 거하고 스탠다드를 지켜가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ULFM은 NFPA의 인증이 아니고요. 사실 ULFM은 NFPA를 가지고 자기네가 서티피케이트를 주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서. 근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ULFM을 지켜라 이런 거. ULFM에 있는 이큐먼트에 대한 데이터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NFPA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냥 지켜가라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큐먼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 요즘에는 파이핑을 하는데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면 매설 배관을 언더그라운드 파이핑이라고 유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언더그라운드 파이핑이 있는데 거기에 언더그라운드 파이핑은 파이팅 이큐먼트는 ULFM을 써라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ULFM 하셔야 됩니다. 세 개의 기능들밖에 없습니다.